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콜TV의 사이콜입니다. 증상작용 시작해볼게요. 중2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상작용이에요. 자, 증상작용이라는 게 뭐냐? 증상작용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산물이라는 건 물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증발시킨다라는 게 증상작용이에요. 증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은 체내의 수분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왜 체온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수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땀이나 또는 오줌을 그냥 배설해 버리면 되겠죠. 근데 식물 같은 경우는 수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증산작용을 활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증산작용은 꽤 중요한 부분들이 좀 숨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째 중요한 건 증산작용은 어디에서 주로 일어나느냐? 잎의 기공에서. 기공입니다. 기공. 글씨가 뭐 그래? 영 마음에 안 들어. 그죠? 기공이라는 건 기체가 드나드는 공간이다. 그래서 수증기 또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의 통로예요. 이산화탄소의 통로. 오케이. 그럼 기공은 주로 어디에 맞냐? 잎 뒤에, 잎 뒤에 있는 표면에 있는 세포가 표피세포입니다. 표피세포가 변형돼서 반달 모양의 기공을 만들어요. 반달 모양의 기공을 만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공의 특징은 좀 알고 가야 되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기공은 주로 낮에 열리고 밤에는 닫힙니다. 밤에는 닫힌다. 아시겠죠? 그러면 기공이 열리고 닫힌다라는 얘기인데 주로 낮에 열리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오케이. 낮에 열리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달 모양의 공변세포 보세요. 반달 모양의 공변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공변세포가 여러분들 이제 학교 책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주변에 표피세포가 있습니다. 표피세포가 있어요. 표피세포가 있고 여기도 핵이 있고 표피세포. 표피세포에는 엽록체가 없어요. 엽록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광합성을 하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은 물은 가지고 있어. 물은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공변세포는 특징이 있어요. 일단 첫째, 엽록체가 있다. 그럼 광합성을 한다는 얘기겠죠? 광합성을 한다. 오케이.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뭐냐? 공변세포는요, 안쪽에 세포벽이 두꺼워요. 안쪽에 세포벽이 두껍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안쪽에 세포벽이 두껍다. 그러면 잘 팽창이 안 돼요. 그럼 바깥쪽은 팽창이 잘 되겠죠. 팽창이 잘 됩니다. 근데 안쪽은 팽창이 잘 안 돼. 그래서 이 기공이 열리는 거예요. 즉 이걸 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기다란 풍선이 있어요. 이렇게 기다란 풍선이 있는데 불기 전에 이쪽에다가 우리 유리 테이프 있죠. 유리 테이프를 붙여. 그래놓고 여기에 공기를 주입하면 유리 테이프를 붙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늘어나죠. 근데 바깥쪽은 잘 늘어나. 즉 여기는 팽창이 잘 돼. 근데 여기는 팽창이 잘 안 돼요. 그럼 이쪽이 더 길어져야 돼. 길이가. 팽창이 더 잘 된다고 그랬으니까 길이가 길어져야 돼. 여기는 길이가 거의 유지. 그러면 바깥쪽의 길이가 길어지려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안쪽의 길이는 짧고 바깥쪽의 길이는 길어지잖아. 그러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쪽도 이렇게 기어 들어갈 거니까, 그럼 그때 처음에
처음에는 이렇게 풍선 두 개가 붙어 있다가 얘는 안쪽으로 얘도 안쪽으로 그럼 드디어 열리네. 드디어 기공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열린다. 이게 기공의 개표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고무풍선으로 실험을 했을 때는 공기를 불어 넣어줬어야 돼. 그럼 여기에도 이 공변세포에 뭔가가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죠. 공변세포에 뭔가 들어와 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공변세포에 물이 채워집니다. 물이 채워진다. 그럼 어떻게 채워지느냐? 이 물이 채워지기 위해서 광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 삼투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투현상. 삼투현상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물이 이동. 왜요? 농도를 같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우리는 농도 평형이라고 부르는데, 농도 평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농도가 차이가 많이 나면 농도를 같게 하기 위해서 저농도에 있던 물이 고농도로 이동해요. 그러면 저농도가 물이 줄어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찌개 많이 끓이면 어떻게 되죠? 물이 쫄죠. 쫄면 어떻게 돼? 찌개가 짜지잖아. 그러니까 얘가 고농도로 바뀝니다. 고농도로 농도가 증가해. 그럼 얘는 물이 이쪽으로 왔으니까 싱거워지겠죠? 그럼 얘는 저농도로 바뀌어. 저농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농도가 낮아지고 농도가 올라가. 그러면 낮아지고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같은 지점이 발생할 거예요. 그때까지는 물이 이동합니다. 그게 바로 삼투현상이에요. 암기하실 때는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 저고리 있고 삼투치자. 오케이. 화투를 패러디한 겁니다.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리동. 북한 사람도 아니고 리동한다. 삼투현상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공변세포에도 광합성을 하면 포도당이 생깁니다. 포도당이 생기니까 포도당의 농도가 진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표피세포에 있던 물이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유입되는 거예요. 무슨 현상에 의해서? 삼투현상에 의해서. 그러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기공이 열리죠. 그럼 광합성은 주로 낮에 많이 하기 때문에 낮에 열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공변세포까지는 다 설명했고요. 자, 이제 증산작용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증산작용이라는 건 물이 증발되는 작용이다. 그래서 체내 수분을 유지시켜 주겠죠. 그러니까 체내에 식물체도 몸체를 갖고 있는 거니까 체내에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아시겠죠? 오케이. 체내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이동, 증산작용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발생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보세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사람이 오줌도 안 싸고 땀도 안 흘리고 그럼 우리가 물을 먹을 필요가 없죠. 그죠? 우리가 물을 먹을 필요가 없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오줌도 싸고 땀도 흘리니까 목마르고 그러니까 물을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식물이 잎의 뒷면에서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을 방출시켜줘 버리면 그 물이 부족하죠. 잎에서 부족하겠죠? 그럼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뿌리에서 물을 흡수시키는 거예요. 자, 다시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다시 잎으로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증산작용은 첫째, 물의 상승을 시킬 수 있는 물의 상승의 원동력 역할을 합니다.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물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식물이 물을 흡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식물의 잎에 계속 물이 있는데 왜 흡수합니까? 흡수 안 해도 되죠.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산작용이 잘 일어날 조건.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해. 자, 증산작용이 잘 일어날 조건. 증산작용이라는 건 증발이라고 했으니까 증발이 잘 일어날 조건을
조건으로 우리가 뭐를 하면 돼요?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빛의 세기는 강할 때, 자 여러분들 빛이 강할 때 증발이 잘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건 지나가는 유치원생도 알 수 있겠네. 그리고 온도가 높을 때, 여러분들 여름철에 빨래 잘 마르잖아요, 그쵸? 온도가 높을 때, 습도가 낮을 때, 습도가 낮으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적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증발이 잘 일어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바람이 잘 불 때, 바람이 잘 불 때. 여러분들 왜 저기 뭐지? 뭔가를 이렇게 말릴 때 바람을 막 불어가면서, 여러분들 헤어드라이기 얘기하면 끝나겠네. 헤어드라이기에서 여러분들 따뜻한 바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죠. 그 다음에 바람 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머리가 마르겠죠? 오케이.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아시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증산작용에 대한 실험을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실험을 알고 가셔야 돼요. 첫째. 자, 보세요. 수조에, 이렇게 이런 용기에다가 물을 담아요. 세 개를 담을 겁니다. 세 개를 담을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식용유를 떨어뜨려요. 식용유. 자, 식용유를 떨어뜨려. 식용유를 떨어뜨리는 이유는 일단 증산작용에 의해서 물이 증발돼야 되는데 자연 증발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자연 증발. 즉 증산작용에 의해서 물이 증발해서 물이 얼마나 많이 줄어드느냐 이걸 확인하는 건데, 여기다 식용유를 바르지 않으면 공기죽으로 그냥 물이 자연 증발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다 식용유를 바르는 겁니다. 즉 자연 증발을 막기 위해서.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넣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나무를 넣죠. 나무를. 자, 볼게요. 나무를 이렇게 넣어요. 근데 얘는 잎이 없어. 그냥 잎이 없는 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잎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냥 공기죽으로 방치. 얘는 잎이 달려 있어. 잎이 달려 있는데 여기다가 비닐로 싸요. 비닐로. 그럼 요거를 A, 요거를 B, 요거를 C. 그래놓고 수면의 높이 해봅시다. 수면의 높이 해석하는 이 실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잘 봅시다. 일단은 A는 잎이 없으니까 증산작용이 안 나타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높이 변화가 없겠죠. 높이 변화가 없을 거야. 높이 변화가 없겠죠. 근데 B는 공기중으로 잎도 있고 뭐예요?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겠네? 그러니까 얘는 높이가 감소하겠죠. 수면이 감소합니다. 감소. 근데 이 C 같은 경우는 일부 잎이 있기 때문에 증산작용에 의해서 수면이 낮아질 거예요. 낮아질 건데, 왜? 물을 상승시켰으니까 B하고 C는 낮아질 건데, 여기를 비닐로 쌌으니, 그죠? 여기에 수증기가 가득 채워지면 습도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습도가 엄청나게 높아져. 그럼 아까 우리가 습도가 낮을수록 증산작용이 잘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습도가 높아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증산작용을 덜 하겠죠? 그러니까 증산작용이 이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조건까지 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수면 일부는 일어났으니 낮아지겠죠? 그럼 이때 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은 건 A가 가장 높겠네. 그 다음에 누구예요? C죠? 그 다음에 누구? B.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꼭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공이 주로 낮에 많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낮에 많이 열린다. 그죠? 아까 그 개폐 원리는 설명했죠? 그러면 낮에 많이 열린다는 얘기는 이산화탄소하고 또는 산소의 기체의 출입이 훨씬 더 잘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오케이. 그럼 이거는 결국 뭐야? 광합성을 활발하게 해준다 라는 거죠. 왜? 낮에 빛이 많으니 당연히 광합성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거죠. 오케이.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에 하나 더.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뿌리에서 물을 더 상승시키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네. 그죠? 중요한 부분 다 정리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콜TV의 사이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